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폴 2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을 보면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 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신문 지면에서 그런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당정청, 이 세축, 정부의 정권의 세축에서 일제히 파열음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송권 혼술 시간에 전해드렸듯이 심지어 추미애는 물론이고 김경수까지 나서서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마치 등을 돌리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왔죠. 그만큼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이 지금 범여권 안에서 문재인 정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세축이라고 그러면 당정청이죠. 여당과 정부, 행정부, 그리고 청와대입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입법 활동을 하고, 정권을 법적으로 뒷받침하죠. 제도도 만들고, 그리고 또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모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여당, 그리고, 정부, 행정부는 이 정책을 실제로 추진을 하고, 국책 사업을 실행을 하고, 또 실제로 이 정부 국정을 실무적으로 이끌죠. 그리고 청와대는 모든 국정 운영의 컨트롤을 토합니다. 그래서 항상 청와대가 가장 우위에 있는데, 임기 말로 가면서 청와대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당의 입김이 세지는 것은 그 레임덕 현상의 대표적인 징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한꺼번에 막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을 마치 외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행정부는 행정부조차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저항을 하는 그동안은 이 임기 말 정상 중에 하나 행정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복지부동 그냥 엎드려서 일을 안 한다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 지금은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 일 안 하겠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막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종의 학습 효과죠. 반면교사입니다. 그 전에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거기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전부 이 어떤 징계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밀어붙였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증거인멸 그 일이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거기에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국장, 과장을 포함해서 줄줄이 구속이 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동 여기에도 관련 공무원들이 지금 처벌을 받을 상황이 돼 있으니 이거 그대로 우리가 그냥 복지부동만 하다가는 나중에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생각이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면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이 잘못된 정책,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은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것이 관철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정권이 끝나고 나서 기록에 남겠죠. 기록으로라도 남겨둬야지 본인들의 보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 방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행정부가 문재인에게 저항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청와대 안에서도 당정청 중에서 청와대 안에서도 문재인에게 항명을 하는 사태가 신현수 민정수석 지금은 봉합을 했지만 그 항명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참모들 사이에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자, 그 차례대로 오늘 조간을 중심으로 점검을 해 볼 텐데요. 먼저 당과 청와대, 여당과 청와대가 문재인의 발언 놓고 충돌한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 제가 전해드렸지만 중대범죄수사청 이것을 민주당 강경파 조국 라인이 주도를 하고 추미애도 막 응원을 보내고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이 검경수사권 조정도 있고 했으니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검찰개혁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박범계가 국회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 취지로 말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문재인이 그런 말을 해? 이런 식으로 여당 안에서 막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안에 김경수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어제 국회에서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려서 유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들이 총 출동을 했죠. 신현수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여당과 청와대가 국회에서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 어떤 일인지 보시죠. 중앙일보는 이것을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당청, 국회 설전까지
커지는 레임덕 논란. 국회에 와서 청와대 비서실장 1급 참모인, 청와대 농부투인 비서실장과 여당의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서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 한 것 아니냐, 뭐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뺏어가는 중대범죄수사청 이 설치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여건이 어제는 검찰개혁 속도 조절이냐 아니냐 두고 대혼란에 빠졌죠. 이게 검찰개혁 속도 조절을 하라는 거냐, 문재인이. 그것을 두고 혼란에 빠졌는데, 속도 조절이 맞다, 아니다, 누가 속도 조절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여당에서는 막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야당에서는 이렇게 되니 여권발 레임덕이 본격화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 중앙일보는 전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동아일보 오면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 당부를 했다. 그러니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니 그 워딩이 아니잖아요. 문재인이 언제 직접적으로 속도 조절이라는 이야기를 했느냐.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 지금 시행이 됐으니 조금 다른 수사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좀 뭐 점검을 하자. 그 정도 이야기하는데 왜 그걸 속도 조절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청 국회 운영위에서 검찰개혁 엇박자를 내는데 청와대 2인자 유영민 발언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속도 조절 당부했다. 끝나자마자 김태년 원내대표가 황급히 소위 조절을 하면서 아니 대통령이 그런 워딩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막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영민이 또 한 발 물러섰죠. 물러서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속도 조절 그 용어 그 표현은 없었지만은 그런 의미다. 자, 이렇게 해서 당청 간에 막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의 말을 전한 박범계도 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들에게 혼이 났는지 대통령이 속도 조절 표현은 안 했어. 또 이렇게 또 한 발 물러서고. 자, 이런 상황에서 황운하 의원은 지금 조국 라인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울산시장선거농단 그때 울산경찰청장으로서 표적 수사를 했다, 한영 수사를 했다고 해서 지금 기소가 되는 피고인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법원 재판도 앞두고 있죠. 이 황운하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수사청 설치를 자초시키고 싶은 분들이 왜곡해서 뭐 속도 조절론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수사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되면 문재인이 속도 조절론 하면서 왜곡시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추미애도 페이스북 어제 제가 소개를 드렸죠.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7년의 허송 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 이렇게 문재인을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김경수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지만은 오늘 조선일보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문의 적통이다. 김문숙도 본인이 드루킹 사건, 여론 조작 사건이죠. 댓글 조작 사건. 거기서 2심에서 유죄를 받아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가면 지사직이 박탈됩니다. 경남도지사직 박탈되고 그러면 대권 꿈도 물 건너가고 이 구속이 돼서 실형을 살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루킹 특검 여기 검찰 수사 이것 때문에 검찰에 대한 반감이 많겠죠.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본인도 막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데 이거 문재인 것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을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한마디 한다고 무작정 따르는 시대 아니다. 그것은 거리주의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조선일보 오면입니다. 김경수마저 친문 핵심 경남지사 대통령이 말하면 일사불란해야 되느냐?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 옆에 사진 쪽 놓는 사람들은 이 문재인의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낸 사람들입니다. 다 전부 다 그동안 친문 뭐 이렇게 이야기되어 왔던 사람들이죠. 친정권 쪽에 있는 박범계, 박주민, 추미애, 조국. 조국도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수사권 분리에 평범한 시민으로 찬성한다. 내 가족 수사와 완전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권을 다 뺏어가야 된다. 이 사람들은 지금 거의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문재인은 뭐 아마 전체적인 국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그러다 보니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된다. 이런데 속도 조절, 이 하나에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정권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당 일각에서, 여당 일각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여당이 청와대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레임덕 초래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자, 이런 걱정이, 본인들은 걱정이 나오는 것이죠. 박범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다. 민주당 당론으로 의견이 모이면 당연히 따를 것이다. 검찰 수사권 박탈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도 따를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좀 속도 조절하자고 하는데, 정청래, 질문 핵심이죠. 정청래도 청와대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무리하는 청와대와 새로 일을 시작하는 국회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자, 청와대 문제는 하산길 아니냐? 우리는 또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 이야기죠. 김경수 의원은 이렇습니다.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야기한 건데,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일사불란하게 당까지 다 정리돼야 한다는 그런 잣대를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다른 당 관계자, 여당의 관계자가 사실상 당이 청와대 의견을 무시한 것이다. 청와대가 아니고 문재인 의견을 무시한 것이죠. 여당이 대통령 레임덕을 초래한 상황으로 비칠까 걱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일보는 김경수 발언을 일면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일보 이 면 배치를 할 때 편집국 회의를 합니다. 편집국 회의를 해서 주요 부서 부장들 의견도 듣고 부국장 의견도 듣고 최종적으로 일면은 편집국장이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날의 얼굴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김경수 기사를 일면에 배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정권 안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일보 사이드톡입니다. 청와대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 측근 김경수 반기. 측근 김경수가 반기했다. 그리고 친문들 사이에서도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자, 사이드톱으로 이것을 실었습니다. 기사는 짧지만 일면 사이드톱에 배치한 게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권의 친문계 핵심 인사들마저 여당 의견도 중요하다, 민주당 의견도 중요하다, 왜 청와대가 밀어붙였느냐 이렇게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자꾸 나오면은 정권 후반기 청와대의 힘이 빠지는 징후로 읽힌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회의 입장, 김경수가 정말 이회의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회죠. 김경수가 문재인을 치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김경수, 속도 조절로는 청와대의 입장이 있더라도 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국회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토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검찰개혁 시즌2를 주장을 하면서 문재인과 김경수가 부딪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청와대 안에서는 일종의 그 항명 사건이 있었죠. 신현수 파동, 검사장 인사에서 패싱을 당했다고 휴가를 내고 갔다가 막 유영민 비서실장이나 전해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설득을 하니 마지못해 나가서 일단은 일단락됐다. 사의 처리한 것 아니다. 뭐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 있는데, 심지어 이 과정에서 문재인도 검사장 인사에서 패싱 당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박범계가 패싱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제 운영위에 비서실장까지 나오고 다 했지만은 여전히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청와대 안에서 벌어지고 어떤 패싱이 일어났고 대통령이 정말 패싱 당했는지 이 과정에서 위헌 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시면은 청와대가 검찰 인사 발표 뒤에 문재인이 결재했다. 그날 일요일에 기습 검사장 인사 발표했을 때 이 문재인이 결재하지 않았는데 미리 발표한 것 아니냐. 그러면은 문재인 패싱이다. 이 이야기였죠. 그런데 어제 그 유영민 비서실장이 인사 발표 뒤에 결재했어. 사후 결재했어. 전자 결재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사전 승인 받았다고 하지만 모든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두로 받고, 만약에 구두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하고 나중에 전자 결재를 했다고 해도 전자 결재하기 전에 발표한 것은 위헌이라는 이야기죠. 문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청와대 검찰 인사 발표 뒤 결재, 승인 과정엔 계속 항고. 그래, 그렇게 뭐 발표한 뒤에 전자 결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승인은 어떻게 했느냐? 박범계가 발표하겠다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한 것이냐? 그래서 문재인이 어떻게 승인을 했다는 이야기냐? 자, 그런 의문점이죠.
국회 출석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표 다음 날 대통령이 결재 정상적으로 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승인받았는지는 침묵하고 있다. 박범계가 그 신현수를 배제한 채 어떤 제3의 경로로 문 대통령에게 승인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지만 침묵. 제3의 경로라면 비선을 이야기하겠죠. 제가 조국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라인일 수도 있다고. 이강철 민정비서관.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검찰 인사안 발표 다음 날에 사후 결재한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하게 돼 있기 때문이죠. 헌법 제8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한다. 근데 문서로 안 했죠. 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 이슈 중앙일보 오면에서는 이 신현수 또 사표 소리될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단 낙됐다 했다가 또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조만간 결론 내리겠다. 사표 소리될 수도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도대체 우왕좌왕하는 것이죠.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하면 뭔가 큰일이 나는 것처럼 아마 4월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상 결재하는 순간이 대통령이 결정이 된다. 결재 전에 인사를 발표했다니 대통령 패싱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위헌 논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유영민 실장은 신현수 수석 사표가 반려됐느냐 이런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니 조영 원내대표가 물어봤네요. 그러니 유 실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사표 수리됐느냐, 수리됐다 안 됐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수리될 수도 있고 조만간에 결론을 내리겠다.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비서실장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패싱 당했는지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지 어쨌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래서 국정의 세 축 중에서 두 축이 혼란을 벌이고 있죠. 청와대와 여당. 친문 핵심조차 문을 치받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나머지 한쪽 행정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레임덕 징후는 공무원 복지부동이지만은 지금은 복지부동을 넘어서 노골적으로 나 이런 일 못해. 왜? 학습효과 때문에. 국정교과서, 월성 학습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덕도, 부산시장 선거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막 여당이 밀어붙이는데 정부 부처에서는 다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긴급 재난 지원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두고 공무원 사회가 저항을 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은 자기 보호 차원입니다. 이것이 관철이 되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의 뜻이 지금 관철 안 되죠. 민주당 선거 앞두고 막 밀어붙이고 대선도 있고 막 밀어붙이는데 공무원들이 이것을 견제를 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나중에 정권이 끝나고 나서 논란이 됐을 때 나는 거기에 찬성 안 했다. 그래서 법망을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을 자구책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면 보시면은 가덕도 특별법 논란, 법 어기면 처벌된다. 법 어기면 우리가 처벌돼. 왜 정권이 하는 일을 우리가 처벌돼야 돼. 그래서 갈로발 레임덕이 뚜렷해졌다. 지금 이 기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야기입니다. 여당이 선거 때문에 막 밀어붙이는데 지금 행정부가 덜러리를 쓰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덜러리 쓰다가 법 어기면 우리가 처벌된다.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계기로 이 학습 효과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가덕도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기재부, 법무부 등 3개 부처가 일제히 우려를 표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 또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갈등한 4차 재난지원금 문제 여기에 대해서 법 어기면 우리 처벌돼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죠. 월성 트라우마. 그 때문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차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도 국토부 가덕도 예산 7조 아닌 28조야. 지금 부산시에서는 7조, 비용을 7조 5천억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전문가 그룹인 국토부가 보니 무슨 말이야. 교통망을 확충하고 하면은 28조가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한 것이죠.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할 때 막 이 국책 사업들을 재점검하겠죠.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검찰 수사를 하든 검찰이 그때 없어질지도 모르지만 자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자기 보호에 나선 겁니다. 그리고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너무 포주기식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이낙연이 당정청 14일날 고위 당정청회에서 야 홍남기 그리고 정부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국민들이 어려운데 왜 그 돈을 꽁꽁 싸들고 안 내주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홍남기나 기재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돈 풀라고 다 풀어줘서 여당이 돈을 풀라고 선거에 때문에 돈을 풀라고 해서 다 풀어주면은 국고가 텅텅 비고 빚이 늘어나죠. 국가 빚이 늘어나면은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은 그 책임은 이 경제 라인, 경제 참모들이 져야 되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포퓰리즘 쪽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선거를 앞둔 민주당 대표 입장에서는 참 나쁜 사람들이다 왜 우리 말을 안 듣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것인데 이거 자체가 레임덕이죠. 그리고 레임덕 정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당정청 이런 혼선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만은 마지막 타격을 주는 것은 권력형 비리 수사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뭐 수사청 설치되고 하면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윤 총장 수사 의지가 어물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친문 방탄검사 이성윤이 윤석열 장모 다시 겨냥했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어제 소개를 못 들었는데 어제 소개드릴 게 많아서 어제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12명 기사가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입건 개입 의혹 보안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 이성윤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장모 사건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재수사를 지시한 것은 경찰에서 1차 무혐의 불기소 의견을 냈던 겁니다. 작년 말에. 납골당 편취에 개입해서 고발 사건인데 경찰이 작년 말에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이성윤의 요청으로 한 달 만에 재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고발인을 비롯해서 재수안하고 장모 횡령 사기 혐의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장모 지인 법조 브로커도 수사할 것. 자, 이성윤이 윤석열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다시 또 반격, 서로 두 사람이 치고받고 계속했습니다. 다시 반격을 했는데 오늘 조간에서는 오늘 조간 기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윤석열이 다시 이성윤에게 반격을 하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은 그 대검 반부패 수사부장 시절에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그 안양지청에서 하던 수사를 강제로 막았다는 그 의혹에 있어서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소환하라고 2차례나 불렀는데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원지검은 권력 수사를 하기 때문에 뭐 윤석열 쪽에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수원지검에서 피의자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이성윤을 피의자. 자,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가 됐습니다. 서울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일보 사회면 보시면 검찰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피의자로 전환했다. 어제는 이성윤이 윤석열 장모 수사라고 경찰에 지시했고, 그제는 지시했고, 어제는 피의자로 전환했다. 자, 이런 두 사람의 윤석열과 이성윤의 그 전쟁이 지금 막바지에 다시 시작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내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른 나라보다 뒤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죠. 영남일보에서는 일면 톡 기사로 이 상황을 인간의 반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인간의 반격 시작됐다. 자, 코로나 백신 접종 맞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5일 보내드린 조간 딱벌이었습니다.